이슈에 대해서 깊이 있는 시각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변상욱의 눈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코너인데요.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 오늘은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코로나가 진짜 턱 밑까지 왔다, 이런 얘기들 주변에서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앵커님도 저희 스튜디오에 안 나오시고 이렇게 한 건물에 있지만 전화로 뵙게 됐습니다. 예, 일단 위험을 분산시키는 것이 마땅하겠다라는 생각에 가능한 한 전화로, 저희 뉴스가 있는 저녁도 가능한 한 화상 연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최대한 또 감염 위험을 없애려고 방송 현업에서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정치권도 이런 코로나 상황에 또 복잡한 정국까지 끼어 있는데, 당장 앞으로 다가온 재보궐선거 100일 남았는데 네. 지금 여야가 좀 온도차가 느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여러 후보들 또 장외에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좀 조용하다, 이런 평가가 있네요. 네, 우선 공식적으로 선언한 사람들 위주로 살펴본다면 네. 부산시장은 오늘 시간이 많이 없을 것 같고, 서울시장 보궐선거만 생각해본다면 네. 여당에서는 민주당 우상호 의원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네. 그다음에 거론되는 인물들은 이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임종석 전 비서실장 네. 이런 사람들이 거론되고 있고, 범여권으로 본다면 열린민주당의 김진애 대표가 공식 출마를 선언했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으로 넘어가면 공식 출마 선언한 사람이 많습니다. 김선동 전 의원도 있고, 이해훈 전 의원, 조은희 서초구청장도 있고, 박춘희 전 송파구청장이 있고, 이종구 전 의원, 그리고 오늘 나온 것 같은데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 거론되는 인물 또 있죠. 나경원 전 의원 있고, 오세훈 전 시장이 나머졌으면 하는 여론도 좀 강한 것 같고. 네. 범보수 야권을 치면 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금태섭 전 의원, 그리고 거대한 당들에 좀 떠밀려 있지만 정의당의 권수정 서울시 의원이 있습니다. 네. 서울시 의회 개혁에 기치를 내걸었던 여성 의원이죠. 그리고 네. 기본소득당의 신지혜 대표, 네.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고, 이런 분들이 지금 다 이름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판을 분석하는 것도 참 쉽진 않네요. 예.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조금 고르지 않아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자, 변상욱 앵커께서 정리해 주셨지만 이미 범야권 또 국민의힘에서는 많은 서울시장 후보들이 나왔습니다. 이미 선언을 했고요. 다양한 또 부동산 이슈를 중심으로 한 이슈, 정권 심판론에 대한 이야기들도 살짝 언급되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은 또 이어서 저희가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특히 김근식 후보 같은 경우는 태극기 부대 포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좀 자세한 얘기는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앵커님? 네네. 전화 연결 상태가 훨씬 낫군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범야권부터 시작해서 쭉 출마자들에 대한 윤곽을 한번 보여주셨고, 일단 범야권에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어요. 금태섭 의원과의 또 출마 선언, 여러 가지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제일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양당 대결로 정치권이 흐르면, 네. 그러니까 그게 보수든 진보든 개혁이든 반개혁이든 간에 이게 두 당으로 쫙 갈라지고 유권자도 둘로 갈라지면 네. 안철수 대표가 차지하고 있는 중도라고 하는 쪽이 너무 얇아지는 거죠. 이른바 제3지대가 좁아진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거죠. 그러면 혼자서 자기가 출마를 해도 어느 선거에 출마를 하든 뜻대로 잘 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네. 자력으로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어디든 나서면은 역시 보수와 중도를 묶은 단일 후보 이쪽을 이제 노리게 되는 거란 말이죠. 네. 역시 중도 진영에서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아직 있으니까요. 네. 근데 여기서 이제 김종인 국민의힘 위원장하고 부딪힙니다. 네. 왜냐하면 김종인 위원장은 국민의힘에서 보수라고 규정을 한다면 극우를 좀 떼내 버리고, 네네. 그 대신 중도 일부를 거기다가 갖다 붙여서 확실하게 보수와 중도를 아우르는 멋진 제1야당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네. 예. 그럼 안철수 대표를 부르면 되는 거지, 중도를 갖고 있으니까라고 할지 모르지만 중도표를 끌어안고 당 안으로 들어와 주면 좋겠는데, 네. 필요할 때만 잠깐 손잡자 그러면 상당히 이게 난감하거든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안철수 대표하고 손을 잡았는데 안철수 대표가 시장이 됐다. 네. 당선이. 그러면 시장을 가지고서 국민의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민의당으로 남아있으면서 국민의힘하고는 가끔 만나서 협조할 거 있으면 협조나 하자, 이렇게 되면은 네. 제1야당을 이끌고 있는 자기로서는
서울시장 자리를 그냥 내준 거나 마찬가지처럼 됩니다. 왜 그렇죠.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불리하다면 네. 안철수 대표와 그런 식으로 해도 손을 잡는 게 네. 타당성이 있지만 지금 사실은 박원순 전 시장 문제로 인해서 네거티브 이슈가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에서 지금 서울시장 선거를 치르는데 왜 굳이 안철수라고 하는 바깥에 있는 인물을 중도표를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손을 잡거나 네. 끌어들이거나 하느냐. 네. 그리고 선거 끝난 다음에 엄청난 지분을 주든지 아니면 자기가 서울시장 자리를 가져가든지 할 텐데 네. 그런 모험을 지금 할 필요는 없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안철수 후보 측에서 독자적으로 만약에 움직일 경우에는 사실상 이미 여당이 가져가는 표도 있고 안철수 후보 측이 가져가는 표도 있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고심되는 지점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이게 배수의 진을 친 거 아닙니까? 네. 서울시장 출마하겠습니다 하고서 나왔는데 뜻대로 단일화가 잘 안 되면 저 서울시장 그만 접고 다시 대통령 후보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못 하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는 정말 이제 확실한 후보인 겁니다. 물러설 네.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더 사실 신경이 쓰이죠. 네. 뭐가 하다가 잘 안 되면 물러나겠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단일화에 손을 잡지 않고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으면 되는데 나오는 건 틀림없고 나오는 게 틀림없다면 국민의힘 표를 갖다 가져갈 게 또 틀림없고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난감한 거죠. 예. 그래서 사실 부산에 터를 두고 있는 누굽니까 장제원 의원 같은 네. 그분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은 좀 마음을 확 열고 네. 멀리 내다보면서 중도의 안철수 대표 같은 사람을 좀 확 품어 안으면서 좀 크게 한번 꿈을 꿔보자 이런 얘기예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그 초선 대선 의원들 중심으로 어떤 세미나를 열거나 할 때 안철수 대표를 모셔다가 이제 네. 강연도 듣고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튼 국민의힘은 이 참 뭐라고 해야 될까 좀 고민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저기서 막 계산을 하는 얘기가 들리긴 하더라고요. 네. 뭐 룰을 바꾼다는 얘기도 들리고요. 예, 참. 이 과거 선거 국면에서 또 안철수 대표의 이 여러 가지 행보들 보시면 또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발언도 했네요. 서울시장 되어도 정치보복 없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래서 저도 해독기를 돌려봐야 알겠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 내가 급을 낮춰서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긴 하는데 네. 내가 대권 주자인 거는 아시죠? 이런 뜻은 다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어떻게 보면 그걸 바꿔 해석하면 마음은 사실 대권에 가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배어 나온 말일 수도 있고 두 가지 효과는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꽤 넓은 시야로 네. 다양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넓은 시야로 짜임새 있게 추진해왔던 서울시 발전 계획을 네. 내가 이리 뒤집고 저리 뒤집고 다 없던 걸로 해버리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네. 서울 시민들의 민심을 얻는 효과가 있고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들이면서 문재인 정권이 벌였던 그런 식의 뭐 적폐청산을 핑계로 한 정치적인 작업은 없습니다. 이런 뜻 아닙니까? 네. 그런 점에서 반 문재인 연대라고 하는 깃발도 그대로 들고 보수 유권자들한테 저를 봐주십시오 하는 효과도 네. 있을 거고 네. 뭐 이런 효과들은 노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 가운데 제3지대 혹은 뭐 중도에서 굉장히 양쪽으로 손을 뻗치고 있는데 양당에 많은 숙제와 고민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범야권 후보에 대해서 지금 크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건지 아니면 워낙에 지금 준비하느라 서로 바쁜 건지 어떤 상황인가요? 안철수 대표는 뭐 김종인이라는 커다란 벽을 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네. 드렸는데 김종인 대표 입장에서는 네. 지난번에는 민주당 진영 쪽에 가서 내가 지분을 갖고 있는데 단일화합시다라고 하다가 실패했고 네. 다시 보수 쪽에도 내가 지분이 있어 하고 와서 국민의힘에 단일화를 하자고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 할 거고요. 네. 또 하나 지금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심경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은 네. 지금 이해운, 조은희, 오세훈 이런 국민의힘 후보들이 막 주목을 받으면서 떠야 되는데 그렇죠. 갑자기 안철수 후보가 탁 등장하니까 네. 다들 그리로만 지금 신경을 쓰고 시선을 돌리고 있어서 네. 이거 사실은 좀 손해를 많이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네. 또 하나 국민의힘은 지금 어떻게 할 건가? 룰로 보면은 당원 20%, 일반 국민 경선 80%로 서울시장 후보를 뽑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이 안철수라고 하는 인물이 갑자기 손을 내밀면 이 룰을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당원 20%라고 돼 있으니까. 네네. 그 여론조사 100%로 바꿔야 되나? 뭔가 적당한 룰을 만들어야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안철수 대표한테 쓱 내미는데 사실 그 룰대로 하면은 안철수 대표가 불리해야죠. 네. 그래서 안철수 대표 따로 하려면 하고 말라면 마셔라고 또 카드를 내밀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어떻게 경선을 짜는 게 국민의힘에 유리하면서도 안철수 후보가 거절할 수 없는 네. 그렇게 불리하게라도 할 수밖에 없는 요 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국민의힘의 과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청취자분들도 안철수 효과라는 말 기억 많이 하실 텐데 지금 이 국민의힘 쪽에서도 안철수 효과를 어쨌든 최대한 활용해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뭘지 고심이 있다 이런 분석이십니다. 그렇게 해서 적당한 룰과 어떤 틀을 짠 다음에 안철수 후보를 불러들였다가 거기서 실패하게 만들면 국민의힘으로서는 여러 가지 효과를 갖다 얻게 되는 셈이긴 하죠. 예, 100일 남은 선거에 대한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범여권이라고 할 수 있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 서울시장 출마 선언했고 굉장히 오픈된 발언들을 많이 하셨어요. 뭐 단일화 얘기도 당당하게 꺼내셨고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글쎄요. 김진애 의원 입장에서는 뭔가 단일화를 염두에 두시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또 우상호 의원이 공식 출마 선언을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네. 우상호 의원도 페이스북에 쓴 거 보면 환영한다. 김진애 의원 출마하는 거. 네. 도시 전문가 후보가 등장해서 네네. 범여권 내 경선에서 보다 정책적으로 발전을 하고 서울시장 후보 경선이 좀 뜨거워지기를 자기도 기대한다라는 네.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은 지금 단일화 없이는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박원순 전 시장 문제도 있고 거기다 부동산 정책도 사실은 지금 효과를 바로 불러오기는 어려워 보이고 뒤집기도 어려워 그렇죠. 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 코로나19가 총선 때는 상당히 유리했는데 지금 네. 코로나19는 여권한테 유리하다고 절대로 볼 수 없는 그렇습니다. 상황이고요. 네. 백신이 만약에 2월 달 정도에 시작이 돼서 3월, 4월에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여권이 유리한데 네. 지금 속도로 백신은 일반 국민한테 맞으려면은 6월, 7월 여름으로 넘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네. 그것도 소용이 없고 해서 코로나마저도 어려운 상황에서는 여권은 어떻게든 긁어 모을 수 있는 범여권 조직 세력은 지금 다 긁어 모아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이 단일화 얘기도 나왔지만,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얘기가 사실은 왜냐하면은 굉장히 유력하게 거론되는데 우상호 의원도 저희 프로그램 아침에 저희 출발시 아침에 출연하셨던 말이 본인이 의사를 밝히지 않았으니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그 거치도 상당히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언급 안 할 수 없죠. 박영선 장관은 박원순 시장 문제가 터졌을 때 네. 가장 먼저 떠오른 인물입니다. 맞습니다. 여권 후보 중에서도 가장 지지도가 높은 편이고 문제는 이 코로나19가 문제인데 네. 지금 중소상공인 중소기업 문제가 코로나19 장기화와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인데 네. 중소기업 장관이 갑자기 중도에 휙 떠난다는 것은 네. 본인한테도 마이너스고 여권에도 마이너스고 민주당에도 그렇죠. 마이너스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서 박영선 장관을 몸을 좀 빼주시면 가능한데 네. 문 대통령이 나서주지 않는데 본인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고 고치를 표명할 수는 없는 입장이죠. 예, 참. 박주민 의원도 있는데 박주민 의원은 아직은 조금 불투명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또 이 시간에 계속 또 변상호 앵커께서 아주 깊이 있는 이 시선으로 분석해 주시라 믿습니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에 앵커 리포트 뭘까요? 앵커 리포트는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그 효과가 얼마나 될지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박영선 장관 얘기도 했지만 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 그다음에 뉴이처 시간에도 계속 좋은 얘기들 이어지니까 여러분들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앵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변상욱의 눈 변상욱 앵커였습니다.